그래서 암산 절대 하지 말고 이런 거 나오면 표로 항상 그려서 해결하는 연습을 들어봅시다. 지금 전자배치 가부터 막까지 있는데 분류 기준 1, 2, 3에 대해서 분류를 해보라는 거야. 이 분류를 해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에 그려보라는 건데 이거 진짜 암산하면 100% 실수 나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게. 일단은 기준 1, 2, 3이 있고 가부터 따져주는 거야. 지금 가 얘를 가지고 따져줬을 때 싸움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다. 지금 말도 좀 짜증나게 났어. 싸움 원리를 만족한다 라고 해가지고 OX 따지면 편한데 싸움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따져줘야 되기 때문에 더 헷갈려. 일단 이 친구는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지 않죠. 지금 S 오비탈이 안 차는데 P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싸움 원리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1은 동그라미입니다. 그다음에 이 홀전자수는 홀수이다. 홀전자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래서 총 홀전자수는 두 개인 거잖아. 그래서 홀전자수는 홀수이다 하면 틀린 거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5 이하이다.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5 이하네. 그다음에 나 볼게요. 지금 이 친구는 이 p 오비탈에 한 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p 오비탈에 전자 한 개만 들어 있다.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는 3개 이렇게 따지는 거야. 다음에 나 보면은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다. 그치, 얘도 만족하지 않지. 지금 S 오비탈 안 차는데 P 오비탈에 전자 들어갔어요. 다음에 홀전자 수가 홀수이다. 그쵸, 이 친구는 홀전자 여기 한 개밖에 없지. 그래서 홀수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5개 이하이다 라고 했는데 한 개, 두 개, 그리고 P 오비탈에 3개, 총 5개예요. 5 이하이다 라고 하면은 5개도 맞는 거니까 5 이렇게 따져주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다 찾아보자. 다는 보니까 1S에 꽉 차고 2S에 꽉 찬 다음에 P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싸움 원리 만족하지 않습니다. 싸움 원리를 만족합니다. 만족하지 않는다가 틀린 거지. 그래서 1은 X. 홀전자 수가 홀수이다. 지금 P 오비탈이 5개 들어있어요. 그럼 홀전자 1개. 그래서 홀수이다. 맞는 선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 5개 이하이다. 얘도 맞는 선지죠.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다음에 라 보자. 라 이 친구도 꽉 찼고 꽉 찼고 꽉 찬 다음에 하나 들어갔어요. 그럼 이 친구도 싸움 원리를 만족하는 상황이니까 만족하지 않는다 하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홀전자 수가 홀수이다. 홀전자 홀수이고,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5개 이하인가 따져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지. 그러니까 틀린 선지 이렇게 되겠네. 다음에 마 볼게요. 지금 마 같은 경우에는 싸움의 원리 여기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만족하지 않는다 하면 맞는 선지. 홀전자 수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몰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S, P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얘는 무조건 한 개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혹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한 개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는 3개지. 결국에는 홀전자 수가 홀수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5개보다 많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A와 B에 들어갈 전자 배치 총 가짓수 하고 물어봤네. 그럼 가나다라 말을 여기 한번 배치해보자. 가 같은 경우에는 2는 아니지만 1과 3의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기 가 이렇게 되고요. 나는 다 가운데.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1은 아니지만 2와 3의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1도 아니고 3도 아니면서 2여야 돼. 그러면 여기 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 같은 경우에는 3이 아니면서 1과 2의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야겠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짓수 A와 B에 들어갈 가짓수 1개, 2개고, 그 다음에 C에 들어가는 애는 나. 그러니까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벤 다이어그램 문제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렇게 표 그리면서 하는 연습. 다음에 이온 결합에 대한 탐구이다. 전자배치를 이용해서 원소 A부터 C의 종류를 확인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A는 플루오린, B는 나트륨, C는 염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A, C 중 두 원소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화합물. 근데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려면 일단 금속 플러스 비금속 이렇게 돼야 되지 않냐. 근데 지금 금속은 하나밖에 없어. 비금속이 2가지 있지. 그럼 가능한 경우의 수가 NaF 그리고 NaCl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BA나
BC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게 1과 2 중에 하나래요. 근데 각 이온 사이 거리가 2가 더 크대. 그래서 NaCl이 더 크겠지. 왜냐면 Cl이 더 먼저 그 이온 반지름이 클 테니까 Cl-가 F-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1은 AC다. 틀렸죠. 일단 AC는 이온 결합 화합물 자체가 아니야. 지금 2를 구성하는 즉 NaCl은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 아니죠. B 같은 경우에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고 쳐도,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다고 쳐도, Cl 같은 경우는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질 거 아니야. 녹는 점은 1이 2보다 크다. 녹는 점은 이 결합의 힘 가지고 따져줘야 돼요. 그러면 R제곱분의 KQ1 Q2인데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은 똑같아요. 이 거리와 반비례 하는데 거리 2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녹는 점이 1이 더 크겠죠. 그래서 이건 맞는 선지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16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원소 주기성에 관련된 탐구이다. 2, 3주기 원소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하, 유효액전하를 조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다고 하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가주기, 나주기, 2주기, 3주기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지금 보면은 주기가 커지면은 유효액전하도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족에서는. 왜냐? 그 핵전하가, 절대적인 핵전하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2주기고 이 친구가 3주기다 라는 건 우리가 이 자료 보자마자 찾아주셔야 되는 정보. 그래서 가가 2이다 하면 맞는 선지고요. 지금 같은 주기에서 원자 분호가 증가할수록 좀 원자과 전자가 증가하는 게 원자 분호가 증가하는 걸 거 아니야. 같은 주기에서 Z 별표 유효액전하가 증가하고 있죠. 증가한다는 기억으로 적절하다. 맞는 선지. 나 주기에서 각 원자는 Z분의 Z별이 1보다 작다. 근데 지금 이 말은 즉슨 요거다라는 소리 아니야. 지금 유효액전하가 절대적인 핵전하보다 작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맞는 선지죠. 지금 모든 원자는 지금 이거를 만족을 해라고 하면 틀려. 왜냐하면 수소 같은 경우에는 가리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유효액전하와 핵전하가 같아요. 근데 수소가 아닌 모든 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효액전하가 핵전하보다 작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효핵전하라는 것 자체가 원자의 절대적인 핵전하에서 가리움 효과 빼준 값이니까. 근데 여기 나 원자에 보면 3주기지. 3주기에 수소 없잖아. 그러니까 맞는 선지다. 그래서 이렇게 5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다음에 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2, 3주기 원소 A부터 D의 원자 또는 이온의 반지름을 크기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바닥 상태의 원자 A부터 D의 홀전자 수는 같고, 그리고 B, D는 2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 지금 이 문제 보면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하나 따져주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일단 보면 A는 원자랑 이온이랑 보면은 원자 반지름이 더 크고 이온 반지름이 작지. 그럼 A는 뭐냐면 금속이야. 지금 양이온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빠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에서 이온 반지름으로 가면은 이온 반지름이 더 작아지고요. 음이온 같은 경우,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음이온이 되면서 이온 반지름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지. 그래서 지금 D 보면 지금 이온 반지름이 더 커요. 그럼 D는 비금속이야. B도 보면은 금속이고 C도 보면은 금속이에요.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A, B, C 지금 이렇게 이온 반지름이 지금 원자 반지름도 나와 있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네. 이렇게 됐을 때 일단은 이 D가 이온 반지름이잖아, 그죠? 이 D가 이온 반지름인데 이거보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 거,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인 거를 조금 보면은 지금 A랑 B, C랑은 또 다른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주기율표에서 2주기, 3주기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이쪽 부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런데 원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기에서 이렇게 갈수록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됐지?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점점점 작아지죠. 왜냐하면 핵전원가 커지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점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점점 커지는 거는 이렇게 된 상황이야. 그지? 그래서 지금 A가 이 부분에 있을 확률이 커요. 그리고 지금 D의 원자 반지름이 A의 이온 반지름이랑 D의 이온 반지름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A의 원자 반지름이랑 D의 원자 반지름 엄청 차이가 있지.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얘랑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는 거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A가 3주기야. 그럼 D는 2주기가 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D의 이온 반지름보다 B랑 C의 이온 반지름이 더 작은 상황이니까, 더 작은 상황인데 지금 D의 원자보다도 작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지금 B랑 C는 2주기다. 2주기 원소라는 거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지. 일단 이렇게 된 상황에서 기억 니은 디귿 볼게요. A는 금속 원소이다. 맞는 건지. B와 C는 같은 족 원소이다. 같은 족 원소일까? 같은 족 원소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B도 2주기여야 되고 C도 2주기이기 때문에 B와 C는 같은 족 원소일 수 없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좋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B와 D는 2주기 원소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는 걸로 봐서 지금 D는 2주기고 B도 2주기다. 이것까지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C가 B보다 이온 결합이 C가 B보다 지금 원자 반지름이 작으니까 더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B가 이쪽에 있으면 C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B와 C는 같은 족일 수가 절대 없는 거고,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D 이온이 지금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지금 D 이온이 뭔지는 그럼 솔직히 안 궁금해요. 지금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질 때 지금 S 오비탈, P 오비탈 전자가 들어있는 이거 따져주라는 거니까 1s, 2s, 2p. 지금 네온이면 이거 다 꽉 차 있는 거잖아. 그럼 전자가 들어있는 S 오비탈 수는 4개고요.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수는 6개야.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맞는 선지다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7번 우리 원소의 주기성 단어에서도 좀 복잡해 보여도 그냥 하나하나 단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따져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18번 문제 풀어볼게. 이 18번 문제도 되게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양적 관계랑 몰농도를 같이 생각을 하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 몰농도가 화학원으로 내려온 이상 우리가 양적 관계 생각할 때 몰농도를 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잘 분석을 해서 좀 잘 체화를 시켜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볼게.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는 실험을 했대. 근데 이 문제에서 조금 아쉬운 게 탄산칼슘이랑 묽은 염산이랑 반응해가지고 뭐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문제에서 좀 안 줬어. 이 정도는 조금 알고 있어라 라고 해서 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를 우리가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변형해서 시험 문제를 낸다면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해서 뭐랑 뭐가 생성되는지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 일단 탄산칼슘이랑 염산이 반응을 하면요, 물과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그리고 CaCl2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다시 CaCO3 플러스 HCl이 지금 물, 이산화탄소, CaCl2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야. 이거 막상 쓰려니까 좁네.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개수를 먼저 맞춰줘야 되는 상황이지. 그럼 개수를 맞춰줄 때 지금 여기 H가 2개야. 그럼 여기도 일단 2개 써주고, 그럼 Cl 2개 맞고 C 1개 맞고 산소 3개 해서 지금 이렇게 해주면 개수가 딱 맞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학 반응식 먼저 세워주고 문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A몰 용액 A를 덜어서 X 밀리리터를 준비한다.
그다음에 가에서 준비한 용액에 물을 추가해서 지금 100ml 부피 플라스크에서 맞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든 이 B 용액에 20ml를 충분한 양의 탄산칼슘과 반응시켰을 때 발생한 CO2의 질량을 측정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따라가면서 해볼게요. 용액 A, 이 친구에 들어있는 염산의 양 HCl의 양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물농도 부피분의 물수지, 즉 물수는 물농도 부피예요. 물농도 A 물농도 곱하기 부피 100ml니까 부피 항상 단위가 리터여야 되잖아. 0.1리터. 그러면은 10분의 A 몰, 이렇게 기억 맞는 선지다 이렇게 골라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충분한 양의 CaCO3랑 반응시켰을 때 했을 때 요거의 최소 질량은 하고 물어봤어. 근데 지금 충분한 양, 얘 충분한 양이랑 지금 이만큼이랑 반응을 했을 때 지금 CO2의 양이 mg 나왔대요. mg 나왔다는 소리는 CO2의 분자량이 44니까 44분의 m 몰 발생을 한 거지. 그럼 지금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몰수비가 1대1이니까 지금 이 친구는 얼마만큼 필요해? 44분의 m 몰만큼 필요한 거고, 지금 이 친구의 화학식량이 100이니까 곱하기 100 한 만큼이 최소 질량으로 필요한 거지. 아이고, 그러면 식은 44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4분의 25 m, 4분의 25가 아니지, 계산 존나 못해요. 11 25 11분의 25 m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도 맞는 선지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x 지금 몇 미리를 취했는지 이게 지금 궁금한 거야. 그럼 지금 이게 이 친구는 44분의 m몰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22분의 m몰이 필요한 거잖아. 그치? 1대2니까 지금 여기 B용액 220ml에는 22분의 m몰이 들어있다. 지금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차근차근 따져주자. 우선은 지금 여기 100ml가 있어. 근데 여기 들어있는 몰수가 몇 몰이라고? 10분의 A 몰이야. 이 중에 100분의 X만큼만 취한 거잖아. 그럼 10분의 A 곱하기 100분의 X 이만큼이 지금 여기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는 HCl의 몰수인 거야. 지금 용액 B 안에 들어있는. 왜냐면 지금 요 안에 들어있는 몰수에 물만 탄 거니까 요 안에 들어있는 HCl의 몰수, 요 안에 들어있는 HCl의 몰수는 같아. 근데 요 안에 들어있는 HCl의 몰수는 요 안에 들어있는 HCl의 몰수 곱하기 100분의 X라는 거지. 그냥 100ml분의 X만큼만 취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용액 B의 HCl의 몰수야. 근데 지금 얘가 100ml 있대지. 100ml 중에 20ml만 취했대. 그럼 여기서 또 5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지. 100 중에 20만 취했으니까 지금 이거의 몰수가 바로 22분의 m이라는 거지. 그럼 이때 x는 하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x는 지금 a분의 1 가지고 지금 5 곱하기 1000 곱하기 22분의 m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22a분의 5m 곱하기 1000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다 디귿.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다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18번이 되게 복잡해 보여도 우리가 차근차근 생각해주면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하는 상황이나 뭐 이런저런 양적 관계 계산을 하는 상황에서 직접 몰수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몰농도 가지고 하는 상황이 많아요. 그리고 이 시약을 만들어서 이것 중에 뭐 1리터를 만들어서 이 중에 20리터만 취해서 쓴다거나 이런 상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양적 관계 생각할 때 이렇게 몰농도랑 같이 생각하는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번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이 19번 문제도 문제가 되게 새로워요.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할게. 일단 이 공간 좌표 문제 보자마자 씨발 이거 뭐야 하고 던질 수 있는데 그냥 차근차근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마그네슘 원자의 전자배치를 가라고 했을 때 주양자수가 3 이하인 오비탈을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X와 Z는 각각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주양자수는 1, 2, 3 쭉쭉쭉쭉 갈 거고요. 방위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0, 1, 2 쭉쭉쭉 갈 거고요. 자기양자수 같은 경우에는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 뭐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 근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그래프를 쫙 봤을 때 1, 2, 3 하고 나가는 애가 뭐야? 이 친구지. Y가 1, 2, 3 이렇게 하고 나가고 있고 지금 0, 1, 2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게 Z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게 자기 양자수이겠지. 그래서 지금 X, Y, Z 찾았어. 이 Y가 주양자수일 거고요. 지금 Z가 방위양자수, 이 친구가 자기양자수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 찾았을 때 그럼 각각 이 점들에 대해서 오비탈을 부여해주면 이 친구는 주양자수가 1이고 자기양자수, 부양자수가 0, 0이야. 1s, 이 친구는 2s, 이 친구는 3s. 일단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친구들은 2p, 이 친구들도 3p, 이 친구들은 3D 이렇게 우리가 오비탈을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Z는 주양자수이다. Z는 방위양자수예요. A는 3s 오비탈이다. 지금 A가 어딨냐? 지금 이 친구가 A겠지? A는 3p 오비탈입니다. 틀렸어. B와 C는 에너지 준위가 같다. B와 C, B는 3p 오비탈이고 C는 C 어딨어? C는 2p 오비탈이지. 에너지 준위 달라요. C와 D는 오비탈 모양이 같다. C는 지금 2p 오비탈이고요. D는 2s 오비탈이 달라. 가는 들뜬 상태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 지금 가가 어떤 상황인지 보자. 지금 1s의 전자 들어있고요. 2s의 전자 들어있어. 3s의 전자 들어있고 2p의 전자 다 들어있고 3p의 전자가 다 들어있네. 그런데 우리 마그네슘 전자 배치, 바닥 상태 전자 배치 생각을 해볼까? 1s, 2s, 2p, 3s. 마그네슘은 전자가 1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3p의 전자가 들어있지. 그러니까 들뜬 상태야. 이렇게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이 19번 문제도 딱 보기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져주면 어렵지 않은 문제라는 거. 다음 2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20번 문제는 지금 수기체를 얻는 그런 실험을 했대. 이것도 다 양적 관계 문제인데 얘도 그냥 차근차근 너무 좀 보도록 할게. 일단 자료는 지금 T도씨 1기압에서 1몰의 기체의 부피는 25리터이다 라는 거랑 지금 금속 두 개의 원자량을 줬네. 지금 보니까 금속이랑 산이랑 반응을 시켰어요. 금속이랑 산이랑 반응을 하면은 수소기체가 발생해요. 지금 우리 그거 보고 싶은 거야 이 문제에서. 지금 가 보면은 주사기에 1몰의 HCl과 주사기 2에 마그네슘을 넣는데 그 다음에 1과 2를 연결한 다음에 피스톤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지금 반응을 시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0.1몰의 HCl Xml이랑 지금 마그네슘 0.5g이랑 반응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생성된 수소기체의 부피 지금 이거 이렇게 따져주고 있네요. 지금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일단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지금 넣어줬더니 지금 H2의 부피가 25ml 생겼대. 그러면 25ml 생겼다는 거면 지금 1몰에 25리터니까 1mmol 생겼다는 거예요. 즉 10의 마이너스 3승 몰 생겼다는 거야. 그럼 지금 HCl이랑 마그네슘을 봤을 때 뭐가 한 개 반응물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일단 화학 반응식 먼저 세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마그네슘이랑 산이랑 반응을 해가지고 수소기체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MgCl2 지금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냥 Mg2+ 이렇게 돼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식 세워주면 될 것 같죠. 근데 지금 얘가 0.001몰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몰 생성이 된 거지. 근데 지금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0.05g
그리고 몰수 나눠주려면 24로 나눠줘야 되는 거고, 지금 HCl X ml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몰수는 그 물농도 곱하기 부피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농도 0.1 물농도에 지금 1000분의 x 이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즉 0.1 곱하기 x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라는 소리야. 그러면은 10분의 x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얘랑 같은 몰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가 한 개 반응 몰이고 지금 얘랑 1대 2의 반응 B를 보여야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가 10분의 x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x는 20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지. 이해됩니까? 지금 얘랑 반응해서 지금 얘가 생성이 됐는데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 몰만큼 생성이 됐대. 근데 지금 이 친구의 몰수는 24분의 0.05야. 얘는 계산할 필요도 없지. 얘랑 같은 몰수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한 개 반응몰은 이 친구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친구의 몰수는 10분의 x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몰수래. 얘랑 얘가 한 개 반응으로 반응해야 되니까 얘랑 반응비가 몰수비가 1대 2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에다가 2를 곱해준 값이 얘가 나와야 되니까 x는 20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20이다 라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 y 요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있네. 그럼 요거도 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에서는 마그네슘 대신에 알루미늄을 가지고 실험을 해봤대. 그럼 화학 반응식 다시 세워야 되지. 알루미늄이랑 산이랑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수소기체가 생성이 됐는데 얘는 AlCl3 지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알루미늄은 3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이해되나요? 그럼 얘는 3배 이렇게 되면 CL이 3개야. CL이 3개고 H는 얘가 2분의 3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2분의 3 이런 거 안 되잖아. 화학 반응식 계수에서 화학원은. 그러면 여기 다 2를 곱해줘서 6, 2 지금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0.05g 넣은 건 똑같아요. 0.05g 넣는데 지금 얘는 원자량 27 이렇게 되고 있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넣어준 HCl의 양은 똑같아요. 넣어준 HCl의 양이 지금 보면은 대충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이렇게 넣은 거잖아. 그럼 지금 얘를 대충 계산해 봤을 때 얘랑 따져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2700분의 5 얘는 540분의 1이에요. 540분의 1은 지금 이 숫자보다 한참 커. 왜냐면 얘는 아니지, 이 숫자를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면 안 되겠네. 일단 이거 계산해주면 540분의 1인데 540 이 얘는 따지고 보면은 1000분의 2니까 500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얘랑 얘가 이만큼 얘가 이만큼 있을 때 뭐가 한 개 반응물로 작용하겠냐 이거야. 근데 지금 만약에 1대 1이었으면은 당연히 얘가 더 숫자가 작으니까 얘가 한 개 반응물이었겠지. 근데 얘가 1대 3으로 반응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얘가 더 빨리 닳겠다라는 거지. 지금 대충 숫자가 비슷한데 얘가 더 3배만큼 더 많이 닳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친구가 한 개 반응물이고 지금 요거의 반. 그러면은 1000분의 1만큼 반응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똑같이 얘도 25ml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 이해됩니까? 지금 얘도 얘에서나 똑같이 10-3승몰승 반응할 테니까 얘도 똑같이 25ml만큼 반응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양적 관계 따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화학 반응식 세워주고 이 몰수 따져주는 화학 반응식 계산하는 연습 해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20문제 다 풀어봤는데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약간 신호를 보낸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위주로 약간 연습 많이 해주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